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8월 11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하루 종일 한반도를 핥히고 지나간 태풍 카눈, 다행히 예상보다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영남, 강원 강타하고 서울 와선 힘 빠졌다. 카눈 이야기입니다. 내륙을 관통하면서 세력이 약화가 됐고 수도권에 예상보다 비가 적게 왔다. 그리고 대구, 창원, 강릉 등은 강풍, 폭우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최소 2명이 사망하거나 실종을 한 그런 피해는 있었지만 당초 우려했던 만큼의 이 태풍 피해는 아니었다.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태풍 지금 민주당을 덮치고 있죠. 정치적 태풍은 민주당을 덮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6면 기사입니다. 혁신이 이야기인데 51일 만에 혁신이 종료. 개딸 뜻대로 혁신안 폭탄 던지고 김원경 떠났다. 대표 선출을 당원 70%, 여론조사 30% 이렇게 해서 책임당원은 권리당원입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라고 하죠. 권리당원을 70%로 그동안 40%였는데 채우고 나머지 30%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대의원 제도를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사실상 무력화시킨 거죠. 정당법에 따라서 대의원을 안 둘 수는 없는데 대의원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상황이고 개딸의 대의원제 폐지 요구를 수용을 했다. 대의원은 주로 친문 진영이 많죠. 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 지방의회 이런 사람들이니까는 이재명은 민주당 중앙정치 무대에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의원, 기존의 정치판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지지세는 친문보다 약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권리당원은 주로 개딸들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강하죠. 그래서 개딸들이 사실상 다음 당 지도부를 선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김원경 혁신위가 내놨습니다. 당 혁신을 하라고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이재명의 입맛에 맞춘 그런 것을 혁신안이라고 하고 어제로서 활동 종료한다 하고 나가버렸죠. 자, 국민의힘에서는 폭탄 던져놓고 주랭랑 쳐버렸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중진 원로들에게 좀 용퇴를 해라. 이원을 수차례 역임한 분들은 용퇴를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또 당내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는 원외까지 포함되겠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금 출마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농사를 지었고 수확할 권리가 있다. 당에서 노장청은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삼선 의원은 이 혁신안은 민주당을 호남당, 개딸당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고 혁신이 이 조기 활동 종료를 선언을 했는데 처음에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겠다며 호언장담한 지 51일 만인데 혁신위원회를 조기 종료시킨 건 노인 폄하 같은 김원경 위원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었다. 김원경 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끼친 점에 정중히 사과한다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해명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가족사 문제, 가족 문제, 가정사 이런 것은 해명을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노인 폄훼 발언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금강원 부원장을 지내서 수치스럽다. 그런데 거기서 연간 3억 원을 받아간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또 하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나간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 다음 주 17일이죠. 검찰에 또 불려가는데 네 번째로 불려가는데 자, 이재명뿐이 아니고 부인 김혜경 사법 리스크도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내주 네 번째 검찰 출석 아내 비서는 1심 유죄 아내 비서 배소현 씨죠.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어제 1심이 있었는데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재명이 이 17일 날 백현동 관련해서 네 번째 소환이 되니까 뭐 최악의 폭력은 국가폭력이다 이러면서 마치 정치 탄압을 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행동을 했고 날 옥죄어서 정권 위기 모면할 의도가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정치 수사로 몰아갔는데 당 일각에서는 야 이러고도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김원경 그 혁신안 이것은 비명 학살이죠. 비명계를 공천해서 다 배제하겠다는 우리 친명만 끌고 가겠다는 그렇게 지금 비추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외부에 있는 그 박지원도 그렇고 추미애도 그렇고 뭐 다시 정동영도 그렇고 다음 총선에 나오려고 하죠. 그 사람들 나오지 마라. 뭐 이랬으니 이재명 나 우리 편길에 가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당 안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다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구속 영장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에서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재명이 구속이 되고 민주당 안에서는 당권 다툼이 일어나고 그 와중에 당이 분열돼서 갈라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죠. 자, 이 상황에서 김혜경 다시 사법 리스크가 시작이 됐는데 어제 수원지법 형사 12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 배소연입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배 씨가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에 김혜경 씨가 주재해서 당 관련 인사들과 식사를 했는데 그래서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것을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자,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제 배소현이 법인카드로 유죄를 받은 것은 이 김혜경이 그때 대선 때 이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자리 뭐 4명인가 했는데 거기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것은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기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뭐 다 합해서 10몇만 원이고 또 김혜경 씨 거를 빼면은 뭐 7만 얼마입니다. 7만 얼마라서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하느냐 하는데 일단 그 내용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대리 처방. 김혜경 씨의 약을 대리 처방을 해놓고 배수연 씨가 그것을 숨기려고 아니야 그 약 내가 먹으려고 처방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은 허위사실 공표. 이래서 이게 모두 유죄로 봐서 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이 법인카드와 구분되는 사건은 남아 있습니다. 이 법인카드 뭐 7만 몇천 원 선거 이거는 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짧기 때문에 이거 먼저 기소를 한 거죠. 지금 계속 수사 중인 것은 이거와 별개로 그때 한때 뜨들썩했던 거, 뭐 아파트로 초밥 10인분, 뭐 소고기 막 사들인 거 있지 않습니까? 수백 건의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한 거, 그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김혜경 입장에서는 이 본인이 이 연관된 김혜경 씨가 이 7만 몇천 원 사건에도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범인 김혜경에 대한 수사도 지금 이루어질 거고 그거와 별개로 초밥, 소고기 막 사들여서 그 옆에 아파트 이재명이 부부가 사는 아파트 옆집에 비밀 캠퍼가 있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막 배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금 이제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그 옆에 아파트가 비선 캠퍼였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까지 다시 또 불거지겠죠. 이게 바로 진짜입니다. 김혜경의 혐의 중에 진짜는 어제 그것도 공범으로 돼 있지만 배소연 씨 그리고 또 7급 공무원이 양심선언을 했죠. 양심선언을 해서 녹음 파일을 막 공개를 해서 그때 한창 이 논란이 됐는데 그 부분 초밥 10인분 그리고 법인카드 펑펑 선거 그리고 이 김혜경이 2명을 채용을 해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성남시 공무원, 경기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자기 개인 비서처럼 부린 배소연 그리고 7급 공무원 이 부분도 국고손실해서 시민사회단체가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김혜경의 사법 리스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부가 같이 동시에 재판을 받고 검찰에 출석하는 그런 일이 조만간 벌어집니다. 가도 끝이 없는 그 이재명의 이 추문들인데, 자, 이번엔 또 하나 나왔습니다. 정자동이 나왔습니다. 정자동.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성남시 각 동마다 다니면서 전부 다 해먹었다. 그런데 이 서모킹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서울신문이 오늘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단독 보도 기사를 보시면은 이 정자동 2억 윗선 겨눈 검 이재명 전화 6대 정진상 7대 썼다. 자, 전화를 6대나 쓰고 정진상은 7대나 쓰고 뭔가 구린 게 있죠. 이게 서모킹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저질렀던 것,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정자동, 성남FC, 후원금 2억 전부 다 성남시장 때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성남시장 때 썼던 전화를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정진상의 과거 경기 성남시 재직 시절, 한 명은 성남시장, 한 명은 성남시 정책실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를 했다. 번호를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7대, 6대. 번호를 확보했는데, 성남시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 실무진 조사에 집중하던 정자동 수사검찰이 윗선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윗선 수사. 지금 17일 날 출석하는 것이 범죄 혐의가 워낙 많아서 17일 날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거기는 이 백현동 2억을 수사하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하는 이 정자동 2억입니다. 다른 겁니다. 여기서 또 정진상과 이재명을 향해서 위선 수사가 시작이 됐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성남시장과 성남시 정책실장 시절에 사용했던 휴대전화 번호 전부 해서 13개를 확보를 했다는 이야기죠. 최근 성남시청을 통해서 검찰이 성남시청을 통해서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이재명과 정진상이 각각 성남시장과 정책비서관으로 있던 시절 쓴 공용 휴대전화 대수 번호를 확인했는데, 당시 이재명은 3개 해선의 휴대전화 6대, 정진상은 5개 해선의 휴대전화 7대를 사용을 했다. 뭔가 비밀스러운 통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시절에 또 정진상은 이 백현동의 김인섭 씨하고 또 수백 차례 통화했다. 그런 것도 나왔죠. 검찰이 이 두 사람의 공용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한 것은 윗선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 이 상황에서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2015년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관광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어떤 업체가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 부지 대부로 감면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물론 이 특혜를 줬으면은 상대 급부도 있겠죠. 자, 그런 것이 수법이 대장동, 백현동 다 비슷합니다. 막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막 줘서 이 개발업자들 막 배불리게 하고 그 반대 급부로 돈을 챙기는 그런 수법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번에는 정자동까지 간 겁니다. 자, 어제 또 좀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있었죠. 이 조국 딸 조민, 판결이 아니고 검찰의 결정입니다. 기소됐습니다. 자, 어제 그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입시 비리, 조국 딸도 기소. 검찰은 그냥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했다고 봤습니다. 위조된 표창장, 인턴십, 확인서로 부산대, 서울대 여전원 지원한 혐의. 검찰은 진술 일관성 없고 혐의를 부인한다. 그래서 기소를 한다. 그러니까 이 7개 가짜 스펙을 막 만들어줬는데, 부모가 만들어준 걸 가지고 부산대 의전에도 놓고 서울대 의전에도 놓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부산대 의전은 합격하고 했는데, 자기는 떳떳하다는 이야기를 김호준 방송에 나와서 했죠. 그런데
검찰은 떳떳할 수가 없다. 이것은 본인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이게 부모가 만들어준 가짜 스펙을 막 대학원에 집어넣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그것을 하는 과정을 주도를 했다는 겁니다. 주도를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 나 이거 좀 만들어줘. 엄마 이거 만들어줘. 이렇게 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소가 됐으니까는 재판에 들어가는데 재판에서 어떤 형량을 때릴지 어머니는 구속돼 있고 아버지는 1심에서 2년 받고 있고 딸은 또 그러면 어떤 형을 받을지 구속을 또 시키지는 않겠죠. 뭐 법 관례상 이렇게 뭐 가족들을 같이 구속을 시키지는 않는데 그래도 충분히 구속될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자, 조민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경험이 책임지겠다. 당연하죠.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는 게 의무죠. 그리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근데 조국은 그동안 이 딸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서 좀 뭐 성찰하고 또 성찰한다. 뭐 부인 정경심과 같이 입장문을 내서 부모의 불찰이다. 이런 식으로 반성하는 척 했죠. 막상 재판에 들어가서는 혐의를 부인을 했지만은 반성하는 척 했는데 그래도 반성하는 척 해도 안 속아 넘어가고 기소를 하니까 검찰이 기소를 하니까 어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SNS에 이렇게 씁니다. 페이스북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 인정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이거 뭐 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느냐. 차라리 나만 괴롭히라.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성찰하고 반성한다. 이게 전부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본색을 드러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어제 또 법원 판결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 하나 좀 나왔습니다. 자, 중앙일보 사이명 기사입니다.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월. 1심입니다. 구형은 벌금 500만 원인데 1심에서 징역 6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5 단독 부으니까 이런 판결에 넣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박병곤 판사인데 박병곤 판사 뭐 단독부 판사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언론 취재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박병곤은 학생 운동권이었고 이거 일종 좌파 판사라는 이야기죠. 유시민을 아주 극찬을 하는 그런 인물이고 진보 성향에 가깝다. 이런 다른 지인들의 말을 언론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감정 판결을 했다. 정치적 판결을 했다. 그런 말을 들을만 하죠. 이 정진석 의원은 사자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는데 징역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법정 구속은 물론 하지 않았죠. 뭐 현역위원회니까. 그런데 만약에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은 정진석 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니까 다음 총선에 못 나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대법까지 가버리면은 그 의원직 상실되고 어떤 혐의냐면은 2017년 9월에 페이스북에 정진석 의원이 이런 글을 올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이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부부싸움, 가출, 뭐 새벽에 투신 이 이야기는 여의도 정가에 떠도는 이야기였죠. 그것이 루머인지 팩트인지 그것을 뭐 정확히 누가 뭐 구분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런 그 소문이 떠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떠들었죠. 그것을 SNS에 썼는데 정진석 의원이 그 글을 쓴 이유는 그때 뭐냐면은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 정진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죠. 그러니까 친이계입니다.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그게 아니다. 정치 보복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다. 당시 이런 상황이 있었다. 박연차에게 돈 받은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이 있었고, 가출을 했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걸,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거죠. 피소를 당한 거죠. 2021년 9월에 검찰은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는데 법원이 정식 재판에 해부를 했습니다. 이 박병곤 판사는 이 판결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것은 자본이 정치적이죠. 뭐라고 쓰냐면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거짓이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글 내용은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 어떻게 전직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 아닌 거죠. 전직 대통령 부부가. 그리고 또 박병곤 판사는 이렇게도 판결문을 씁니다. 글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은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 표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상당히 감정이 묻어나는 그런 판결문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철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부가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 아닌가 하신단다. 최고 존엄으로 박병곤 판사가 단독 보니까 박병곤 혼자입니다. 이게 본인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 노무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인가 이렇게 반문을 하고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가짜 뉴스들을 막 쏟아냈죠. 청담동 술자리 무슨 줄리 이런 이유까지 막 쏟아낸 그 사람들 민주당 의원들 김의겸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을 처벌하게 되면은 그 정도면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전해드릴 기사는 일단 조선일보 자면과 오면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6년 만에 돌아오는 유커에서 바닷길도 열렸다. 카지노 직원 400명 늘리고 면세점엔 전용 성관계 설치를 하고 시진핑이 위기감을 느꼈나. 한미일 정상회의 열흘 앞두고 이웃관리.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여행을 전면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중 바닷길이 지금 다시 열렸는데 이 국내 관광, 면세, 호텔, 항공업계가 들썩이고 있고 주가도 막 뛰고 있습니다.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은 사드 사태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7년 3월에 중단된 지 6년 만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중국이 단체 관광을 허용을 한 거죠. 지금 중국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중 관계가 악화됐다. 민주당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그런데 잘못하면 심지어 전쟁 위협까지 막 이렇게 하는 발언도 막 나오죠. 중국이 북한 편을 들어서 북한을 부추겨서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제로는 중국도 위기감을 느꼈다는, 시진핑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미일 정상이 급격히 지금 하나로 뭉치고 있죠. 지금 한미일 정상회의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곧 열리죠.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의 이런 것이 다자기구 회의를 할 때, 회담을 할 때는 한 번씩 따로 한미일 정상이 만났지만은 한미일 정상만이 별도의 회의를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한미일 안보동맹, 경제동맹이 구축이 되니 시진핑이 이웃 관리에 들어간 것 아닌가. 자, 조선일보 기사도 캠프 데이비드 회담엔 대만을 비롯해서 민감한 현안들이 의제에 오른다. 한국, 일본 끝까지 배제할 경우에 중국의 외교 고립은 더욱 깊어진다.
싱하이밍 대사의 배팅, 미국에 배팅하지 마라. 그런 발언 후에 박진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회담을 비롯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오히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물론 북한 핵을 두둔하는 중국의 태도는 안 변한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은 이것은 안보 문제고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이 또 한국을 멀리할 수는 없겠죠. 한국과 일본을. 그래서 내년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다. 이 기사도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시진핑이 작년 발리 G20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코로나 안정된 기법에 응하겠다. 이렇게 시진핑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진핑이 방한할 가능성도 있다. 자, 이 기사 내용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 외교가 통하기 시작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8월 11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